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공군에게 굴욕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잃은 후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이제 후방에서 공격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전투기인 Su-57조차도 전투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Su-57이 러시아 내에 있을 때 어떻게 격추할 수 있나요? 그 해답은 러시아가 자기 전투기를 격추하게 만든 천재적인 속임수였습니다. 현대판 트로이 목마와 같은 이 속임수는 러시아 방공망이 절대 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Su-57에 관해서는 더 이상 Su-57이 날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죠. 초기 보고는 모호했습니다. 7월 23일 유로미덴 프레스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후 Su-57로 보고되고 나중에 확인된 모스크바주에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가 탈출했고 전투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쥐베니고로드 근처의 오딘 초보 구역에서 오후 1시 50분에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들판 한가운데에서 전투기에 불타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내용은 전투 훈련기가 이륙을 시도하다 추락했고 조종사는 탈출했으며 지상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후 그 전투기에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로 인해 추락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도 비행 준비 절차 및 비행 규정 위반을 다루는 법률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추락한 Su-57은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그것은 지베니고로드 인근 쿠빈카 공군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지는 그곳에서 남서쪽 30km 거리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지를 평가 및 시범 비행에 사용하며 이곳은 또한 수입치와 러시안 나이츠 고개 비행팀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 기지에서 러시아는 소위 5세대 전투기를 선보이고 각종 시험도 실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Su-57 전투기는 이 기지 근처에 없습니다. 전투기들은 러시아 극동의 디웅기 공군기지로 철수됐으며 이곳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약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겐 굴욕입니다. 러시아는 드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고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정거리 내 몇 안 되는 Su-57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이 드론이었나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 전투기가 기술적인 결함을 겪은 건가요? 알고 보니 둘 다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창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깊이 연루된 아군 5인 사격 사건이었습니다.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소문들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전투기 중 하나인 Su-57이 모스크바 외곽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배치됐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러시아 국방부 주장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블로거 로마노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 질문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격추된 전투기 사진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바즈, 모스크바 방공대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로우스맵이라는 또 다른 군사 블로거는 Su-57이 러시아 자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견착식 미사일 발사기를 사용한 승무원이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추측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군 5인 사격 사건이 기록됐을 수도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근처에 수호이 57 철수는 더 나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방공망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방공망도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잃게 되면 모스크바가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 도시와 주변 지역이 이미 몇 달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소문들은 바즈 모스크바 방공망에 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바즈는 전투 육군 예비군을 의미하며 러시아가 예비군으로 방공망을 운영함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사설 민병대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모스크바 주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저공비행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휴대용 방공 미사일, 즉 맨페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스유-57 손실은 기술 결함으로 추락했다는 말에서 예비군이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즈, 모스크바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예비군이 Su-57에 발포한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처음엔 단순 오작동이나 실수로 보였던 일이 사실은 푸틴과 측근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오딘 초보에서 있었던 일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빙의의 사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에 몰래 들어가듯 러시아의 방공망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값비싼 전투기 가운데 하나에 그 방공망을 겨눈 것이죠. Su-57을 격추시킨 것은 러시아의 방공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눈 쪽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는 인폼 나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 인폼 나팜은 군사작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밝히기 위해 인적 정보와 사이버 정보, 공개 출처 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군사 분석 및 조사 채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기발한 속임수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은 소수의 해커 집단을 동원해 해냈습니다. 복합적인 인지적 교란과 사이버 조작의 결과로 바즈, 모스크바 부대의 방공 운용 인력에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방공망을 자국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도구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채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Su-57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인폼네이팜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7월 17일에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채널에서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가로챈 새로운 자료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날입니다. 그 자료 중에는 운명을 달리한 Su-57이 이륙한 훈련장 영상 스트림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가 바즈 모스크바 대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요격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폼네이팜은 가로챈 자료를 혼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인폼나팜은 분석 메모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관련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 문건은 러시아의 인력 훈련 절차에 관한 데이터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교전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즈, 모스크바 방공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들. 다시 말해 인폼나팜은 쿠빈카 공군기지의 문을 여는 열쇠를 넘겨준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열쇠들로 기지 방공망 해제를 시작했습니다. 입수한 정보는 단순한 적 관찰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즈, 모스크바 운영반 하나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근법이 발견되었고 러시아인이 만든 시스템을 러시아 목표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폼나팜이 전했습니다. 곧이어 Su-57 이 기지 근처 들판 모스크바를 보호해야 하는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장악하면서 발생한 아군 5인 사격의 희생자였습니다. 이건 기술적 오작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이 오작동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Su-57은 문제없이 비행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와 그 주변 모든 것을 보호해야 했던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를 잃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시스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이 침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즈, 모스크바 시스템을 조작했고 순식간에 러시아 최강 전투기가 공격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커로부터 사이버 시스템을 지키는데 겪는 현실적 문제 뒤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 공군이 실제로 얼마나 한심한지 드러내고 푸틴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주장한 것의 이면에 있는 현실을 밝혀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뒤 숨은 이야기를 밝힙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러시아에 격추된 비행기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격추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조종해서 격추시킨 Su-5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잃어버린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그리고 헬리콥터들 중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번 격추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F-16을 이용해 러시아의 Su-35 플랭커를 공중전에서 격추시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건 원래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Su-35는 정면 승부에서 F-16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작업 전투기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뒷받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Su-57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는 지금까지 439대의 비행기와 354대의 헬리콥터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공군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면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총 4,237대의 항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2,754대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항공기를 계속 격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든 러시아 안에 숨어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현재 모스크바 들판에서 불타는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잃은 첫 기체가 아닙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아흐투빈스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수호이 57 2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랄 근처의 샤골 기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수호이 57 2대를 더 파괴했습니다. 또한 수호이 34와 다른 수호이 전투기 한 대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자국 항공기를 격추시킨 첫 사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러시아 방공망을 조작한 것이 확인된 것은 분명히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항공기 손실 중 적지 않은 수가 자국 방공망이 자국 항공기를 겨냥해 발생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는 러시아의 자국 항공기 격추 횟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1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여러 사건에서 아군 5인 사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 격추 사건 2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성공을 인정하기보다 아군 5인 사격을 택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말 러시아 방공군이 아제르바이잔 824편을 격추시켰습니다. 8243편. 엠브라에르 190여 개기. 이 러시아 남부 상공에서 격추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중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공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7월 벨라루스발 아에로플로트 항공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대공포를 맞고도 모스크바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유로미덴 프레스는 아군 5인 사격의 추가 피해 사례를 전했습니다. 2024년 3월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을 비행하던 수호이 27 전투기가 러시아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됐습니다. 2023년 토크마크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S-300 방공 시스템으로 자국 수호이 35 조종사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모스크바 근처에서 러시아 방공군은 헬리콥터를 드론으로 오인해 자국 헬리콥터에 발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즈 모스크바 방공 시스템을 해킹할 필요도 없었던 듯합니다.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러시아 방공대와 항공기 승무원의 미흡한 협조가 알아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러시아 수호이 57과 우리가 아직 던지지 않은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즈 모스크바가 어떻게 그 전투기를 격추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해킹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U-57은 F-35나 F-22 같은 미국 전투기와 동급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여겨집니다. 푸틴도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SU-57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했죠.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이 전투기는 방공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바즈 모스크바가 격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 첫째, 바즈 모스크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할 만큼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결론을 반기겠지만 지난 두어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 일대를 거듭 타격한 것을 우리가 직접 봤기에 이런 주장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바즈 모스크바가 이번 아군 5인 사격 사건에서 보인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모스크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둘 중에서 더 흥미롭습니다. 수호이 57은 모스크바 주장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콥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소련 시대 미사일에 격추된 것은 스텔스 5세대 전투기가 아님을 다시 증명합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SU-57과 그 이른바 스텔스 성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에비에이션 기 클럽은 SU-57 이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급 기종에 한참 못 미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F-22와 F-35 모두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의 SU-57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나 더 작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최초의 실전 스텔스 항공기인 태역한 F-117조차도 SU-57보다 훨씬 작은 RCS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는 다양합니다. SU-57의 무기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다거나 이 전투기가 SU-27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도 SU-57의 RCS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진정한 스텔스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시점에서 모스크바는 계속 굴욕만 겪고 있습니다. SU-57이 추락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그 전투기를 격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트로이 목마로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SU-57은 그 전투기를 격추시킨 방공망에 탐지조차 되지 않아야 하는 기종입니다. 세계 최고라던 러시아 전투기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기 손실을 쉽게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군단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SU-57 전투기를 약
36대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크렘린은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SU-57을 판매하려고 시도해봤지만 현재까지 기록된 유일한 판매는 알제리에게 한 건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SU-57의 실체를 폭로한 이후로는 추가 판매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방공 시스템조차 피하지 못하는 단지 업그레이드된 4세대 전투기일 뿐입니다. 지금 모스크바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사는 지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모스크바 주변에 배치된 대규모 방공 시스템조차도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여러 차례 모스크바 지역을 타격했으며 6월 말에는 시비주에 위치한 위성센터를 목표로 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와일드베리즈라는 회사도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종종 러시아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며 드론과 군사장비를 판매하는 부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 겸용 부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를 이용하는 모스크바 시민들부터 이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주들까지 창고가 불타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재고가 연기처럼 사라지자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연료 위기 속에서 모스크바 시민들만 예외인 이유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연료가 우선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도 곧 한계에 다다라 모스크바 시민들은 곧 주유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푸틴의 화려한 도시에서 살지 않는 러시아 국민들처럼 말이죠. 이제 그들은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푸틴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초현대식 전투기들마저 격추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그들의 문 앞까지 다가왔고 우크라이나가 더 강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드론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해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자국 장비를 향해 발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 방공망이 다음에 무엇을 겨냥하게 만들까요? 이런 질문이 모스크바 시민들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푸틴도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바입니다. 모스크바 인근에 러시아 방공망을 대거 배치한 건 놀라운 수법이자 훌륭한 속임수입니다. 그로 인해 SU-57 전투기가 치명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트로이 목마로 보낸 메시지가 더 가치 있습니다. 매일 푸틴의 전쟁은 원래 손댈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까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대통령과 그가 만들어낸 군의 실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러시아 방공망이 모스크바에서 자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베고로드의 러시아인들은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이미 몇 년 전 그들 문 앞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SU-57 참사가 밝혀지기 며칠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역사적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벨고로드 댐이 터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공격에는 예상 밖이지만 매우 영리한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밀리터리 쇼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